자, 내적 요인은 지구 내에서의 어떤 변화 때문에 기후 변하는 거 말하는 거지. 참고로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표 상태 변화, 그리고 대기 투명도의 변화, 그리고 수륙 분포의 변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참고로 뭐 이산탄소 양이 증가, 이거 지구 온난화 관련된 부분이지. 이건 또 그 다음에 별개로 있었잖아. 자, 가볼게. 자, 지구 내적 요인, 지표면 상태의 변화. 대표적인 것이 빙하 또는 사막,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었죠.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막화로 인해서 사막의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것. 그럼 당연히 산림은 줄어들고 있겠죠? 자, 그러면 빙하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봅시다. 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빙하는 하얀 색깔, 반사를 잘해 못해? 반사를 잘해. 자, 그러면 지표에 빙하가 줄어든단 말은 빙하, 반사를 잘하는 애들이 줄어들 거니까 반사율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빛을 비춰주게 되면 우리 표면 같은 경우에 반사를 하거나 또는 흡수를 하게 될 거잖아. 그럼 반사가 줄었단 말은 반대로 흡수는 증가했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율이 지표 흡수율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구 전체 영역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빙하가 줄어드는 그 영역을 말하겠지?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흡수가 많아질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T라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막. 사막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래 같은 경우에 황토색, 황색을 띠고 있지만 실제 보게 되면 밝은색 띠는 애들도 많죠. 그리고 우리가 백사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사막이 늘어난다 말은 그만큼 밝은 색깔이 많아진다. 반사율이 늘어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들은 지표의 반사율이 오히려 증가한다. 오히려 흡수율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사에너지 흡수율은 줄어들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지.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들에 이런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지역에 기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지. 자, 두 번째. 자, 투명도 관련된 건데, 자, 투명도 관련해서는 화산 분출과 또는 에어로졸 두 가지가 나오잖아. 맞지? 모습으로 표현한 거고. 자, 참고로 대기 투명도의 변화. 말 그대로 대기가 투명한 정도, 빛이 얼마나 투가 되느냐,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건데, 화산 폭발. 특히 화산 폭발적으로 일어나려면 무슨 암질이었죠? 무슨 암질? 안산 암질. 자, 화산 폭발이 현재 일어나려면 주로 SiO2 함량이 많아야 되는 거지. SiO2가 많으면 자, 사슬 구조가 많기 때문에 점성이 크고 점성이 크니까 참자전도 빵 터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암질이야? 유문암질이었죠. 유문암질. 자, 갑시다. 자, 참고로 화산재 등이 날리게 되는데 화산재나 화산진이나 이런 고체 입자들을 우리가 화산쇄설물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것이 화산재이기 때문에 제시하는데 이것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성층권은 안정 불안정? 안정하죠. 성층권 아래쪽이 대륙권. 대류가 일어난단 말은 위아래가 움직인단 말은 불안정한 거잖아. 안정은 가만히 있는 것. 참고로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대륙권과 반대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곳이었지. 그럼 위쪽은 따뜻해서 가벼운 것, 아래는 차가워서 무거운 것, 안정하지. 이런 온도 구조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여러분들 수온약층과 동일하지? 안정하잖아. 물 대신에 공기일 뿐이지. 자, 그러면 이곳에서 화산재가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는 거지. 안정하니까. 됐나?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 하나의 막을 만든 거니까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산 효과 또는 양산 효과라 그럽니다. 뭐 요즘에 이렇게까지 잘 안 묻지만. 자, 여기서 햇빛을 차단한다는 것은 이놈들이 빛을 흡수할 수도 있고 반사할 수도 있고 또는 산란도 일으킬 수 있고. 자, 산란이란 것은 어지럽게 퍼뜨린다 그 말이잖아. 맞지? 실제로 빛을 어지럽게 퍼뜨린다 이런 의미는 이거였지. 자, 입자가 있으면 빛을 흡수할 거야. 그러면 입자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될 건데 에너지가 높아지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 이 상태 오래 유지하지 못하잖아. 맞지? 다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건데 지 맘대로 내놓는 거지. 그러면 오든 방향, 가는 방향, 내놓는 방향이 다 다르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그 아래쪽으로 현재 통과되는 양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GPU 온도가 낮아지는. 자, 근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나? 아니었지. 자, 이런 입자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몇 년이 지나면 다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재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화석 연료 이용. 자, 화석 연료를 이용한단 말은 연소시키는 게 대부분이지. 자, 연소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배출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에어로졸,
에어로졸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를 말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오늘도 약간 습했는데 원래 습도란 건 두 가지가 있어. 원래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가 있어. 절대 습도는 절대적인 양이고 상대 습도는 이 공기가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양에서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참고로 이 공기라는 놈이 수증기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그 최대 양을 뭐라 불렀죠? 포화 수증기 양. 거기서 얼마나 채웠는지 그 말이야. 근데 이 포화 수증기 양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합니다. 몰라도 돼. 하여튼 그래서 참고로 새벽이 되게 되면 또는 용성이 일어나서 공기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그놈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니까 내뱉어내니까 안개가 발생하고 이슬 맺히고 이런 거 했잖아. 맞지? 자, 마찬가지로 원래 구름 입자는 뭐로 돼 있습니까? 물방울 또는 얼음으로 돼 있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공기가 상대 습도가 110%가 됐어. 그 말은 100을 넘었잖아. 맞지? 수증기가 아주 과하지. 근데 이것들 바로 응결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공기가 만약 깨끗하다면 응결 잘 발생 안 합니다. 참고로 응결이 잘 발생하려면 이 물방울들이 맺혀서 붙을 수 있는 응결 핵이라는 게 필요해. 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오염 물질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 이것들이 바로 응결 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입자들이 많으면 과포화됐을 때 100을 넘었을 때 잘 들러붙겠죠? 구름을 잘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물이 잘 맺히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들이 많으면 응결 핵이 많으니까 씨앗이 많으니까 구름 입자 잘 만든다. 그래 구름 양이 많아질 수가 있어. 똑같은 대기 상태를 하더라도 다른 조건도 다 동일한데 에어로졸 양이 늘어나게 되면 구름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름은 흰색 반사를 잘하는 거지. 어쨌거나 우리 머리 위에서 빛을 차단하고 있을 거야. 자, 반사율이 높습니다. 또 역할이 이 에어로졸은 역시 이 자체가 산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구름 때문에 빛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놈들이 역시 빛을 산란시킬 거니까 어쨌거나 그대로 통과해서 지표까지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자, 지표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 태양 복사 에너지 줄었기 때문에 온도는 내려가겠지. 참고로 화산 폭발에 의한 것, 자 위에 이거 우산효과, 양산효과 이거는 앞 교육과정에 있었고 밑에 이 에어로졸은 앞번 교육과정에 없었어.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밑에 2번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수륙 분포. 자, 수륙. 물과 육지, 결과적으로 바다와 육지의 분포. 참고로 지금 판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서 대륙의 분포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기압 배치가 변한다는 건 원래 대륙과 해양 중에 비열이 누가 더 큽니까? 해양이 더 크죠. 바다가 더 크지. 그래서 대륙이 비열이 낮기 때문에 쉽게 가열되고 쉽게 온도가 올라오고 쉽게 내려가는 거였지. 자, 어쨌거나 서로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더라도 대륙과 해양의 온도가 다르게 됩니다. 자, 근데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결과적으로 기압이 달라지게 된다 그 말이지. 지표 상태가 달라지면서 온도가 달라지고 기압이 달라지고. 자, 그래서 저기압이 있는 곳은 상승 기류가 있을 거니까 강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고기압이 있는 곳은 구름이 별로 없어. 맑은 날이 많아. 그래서 증발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압 배치 변화가 생기면 증발, 강수, 일어나는 영역 그 정도가 다 달라지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원래 해류, 특히 표층 해류. 자, 표층 해류의 원인은 바람, 대기 대순환의 지상이 바람이잖아, 맞지? 그럼 무역풍이 부는 곳, 현재 편서풍이 부는 곳, 무역풍 따라 이동하다가 대륙 부딪히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잖아, 맞지? 근데 남극 순환류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동할 건데, 자,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대륙에? 안 부딪히죠.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 맞지? 자, 그 말은 뭐냐면 대륙의 분포가 달라지면 그 대륙 사이사이를 지나는 해류 역시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근데 해류의 역할이 뭐죠? 에너지 수송. 이놈들은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놈들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들의 길목, 이동하는 길이 달라지게 되면, 경로가 달라지게 되면 각 영역의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열이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질 거니까. 결과적으로 지구 곳곳의 온도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 되겠지? 봉선생, 대륙이 분리되면 해안선은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오케이. 자, 1번. 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아주 대규모로 폭발했거든. 그래서 문제 자주 나오고. 화산 분출 지구 평균 기온 떨어뜨린다. 아까 막는 효과죠. 참고로 그 내용을 우리가 우산 효과라고 합니다. 양산 효과 또는 우산 효과. 머리 위에 막을 형성한 거지.
자, 화산물질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증가. 아니지, 오히려 막고 있으니까 감소지. 자, 분출된 화산재는 지구 평균 기온을 하강시키는 요인. 맞는 말이죠? 위에 막을 형성했으니까. 자, 넘어갈게. 자, 대륙 분리 나와 있고 해안선의 길이는 분리될수록 길어지는 거죠. 기후대 변화폭. 기후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지방으로 갈수록 온도로 내려가게 될 거잖아.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 거니까. 그럼 어쨌거나 기후대가 이제 다양하려면 많이 퍼질수록 다양하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환경이 다양하면, 자, 환경마다 적응해 사는 생물도 다르잖아. 그래서 기후가 다양하면 당연히 생물도 다양해지겠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 자, 3번. 자, 북극해 얼음 면적 변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빙하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죠. 지구 온난화 주 원인은 이산화탄소 증가. 그래서 이제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빙하는 반사를 잘하는 애들인데 그들이 줄게 되면 반사율은 감소하겠지? 자, 그리고 전 지구의 기온은 상승. 아니지, 지금 온난화돼가지고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반사율이 줄게 되면 흡수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온도를 더 높이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겠지? 4번. 자, 지표 성질에 따라 반사율 나와 있고 도시 개발. 자,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녹색 잔디나 침엽수림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되겠지. 반사율이 커질 거니까 증가되겠죠? 사막화 진행되면 역시 사막화는 녹색 잔디나 침엽수림이 사막화 40으로 큰 값으로 될 거니까 반사율 커지겠죠. 빙하 감소하면 지표면 흡수 태양 복사의 양은 증가. 당연한 이야기지. 반사 대신 흡수라는 거니까.